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오늘은 특히 방송 분야의 면접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형을 분석하셔야 되는데요. 언론고시의 첫 입문, 전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시험을 보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셔야죠. 먼저 특히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접수를 하게 됩니다. 서류 접수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영어, 한국어 시험에 대한 성적이 들어가고요. 서류 접수를 하는 모든 학생들은 카메라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보통 하루에 많게는 여학생, 남학생 포함해서 1000명에서 2000명까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길게는 3분, 짧게는 30초에서 1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지원하신 모든 분들은 카메라 테스트를 거친 뒤에 필기시험을 보게 되죠. 필기시험을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또 다른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아나운서 직무로서의 뉴스, 현장 중계, MC가 가능한지, DJ가 가능한지 하나하나 장기자랑까지 역량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사장과 임원 면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나운서 전형이 이렇다면요. 기자는 약간 아나운서보다는 면접이 조금 더 줄어드는데요. 역시 서류 접수를 거치게 되죠. 근데 아나운서와 기자의 좀 다른 점은요.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서류를 접수한 모든 사람이 카메라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면 기자와 PD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접수를 통해서 며칠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큰 판단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 접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필기시험을 보게 되죠. 대체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상식 또는 논술 장문, 상식 그리고 논술 또는 장문 이렇게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논술과 상식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는요. 기사 작성이나 카메라 테스트, 토론과 같은 역량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 임원 면접 역시 보게 되고요. PD도 기자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먼저 서류 접수를 거치게 돼서 서류 접수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필기시험을 보게 되죠. 역시 논술이나 장문을 보지만 특이하게도 PD 역량으로서 기획안 작성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실무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조별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기획안을 작성하는 그러한 역량 검사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사장과 임원 면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무별로 좀 시험이 다른데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면접 왜 볼까요? 서류도 다 넣고 하는데 굳이 왜 볼까요? 우리가 보통 소개팅 할 때 사진을 먼저 받아보시죠? 사진을 받아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어떤 호기심이 생기고 만나게 되죠. 만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1시간이든 길게는 5시간이든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 사람과 한번 계속해서 만나봐야겠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되죠. 이처럼 면접도요. 면접관과 지원자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직무에 적합한지 내 회사 후배로서 적합한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나도 면접을 보지만 또 상대방도 역시 면접 지원자분들도 회사에 대해서 면접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면접에 임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은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첫인상이 중요하고요. 또 이미지 역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상황을 상상해서 하나하나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죠. 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아까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카메라 테스트를 보는데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3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지원자가 원하는 방송사.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정말 길면 10분, 짧으면 30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나의 장점,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자, 소개팅을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역시 소개팅을 딱
나가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죠. 그 사람과 태도, 표정, 눈으로 먼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스타일이네? 대화를 나눠봐야지. 어떤 호감을 갖게 돼서 대화를 나누죠.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귀로. 네,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죠. 목소리가 작고 그렇다면 약간 소심한가? 목소리가 크고 씩씩하면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말하는 내용이 컨텐츠가 뇌로 가서 이 사람과 나랑은 잘 맞겠다. 그렇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말하는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으로 보는 것, 태도와 표정, 그리고 목소리 또한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네.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은 관계로 10명이 한 조로 들어가지만 기자와 PD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도 실무 면접에 있어서는 혼자 들어가든가 아니면 2인 1조로 이렇게 소규모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벼운 목인사, 목례를 하셔야겠죠? 네, 목례를 하고 들어가셔서 면접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나운서는 좀 특이하게요. 모든 시험을 대체로 카메라 테스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서서 보고요. 기자와 PD 같은 경우에는 이번 면접에 있을 경우에 대부분 앉아서 본다라는 점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앉기 전에 이처럼 정중한 인사를 하게 됐죠. 제가 면접관이 되면서도 이렇게 느꼈던 점은요. 의외로 사람들이 아주 기초인 인사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중한 인사를 제대로 하는지 머리로는 아시겠지만 한번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인사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허리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가 정말 중요하겠죠.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세 번째는 한 45도 점을 딱 각도를 찍고 올라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친구들이 차렷을 하지 않고 손을 모은 자세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서비스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자와 PD, 아나운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렷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차렷 자세를 기본으로 45도 숙이고 딱 올라오는 천천히 인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1번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선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면접에서 웃는다는 게 쉽진 않은데요. 처음 인사할 때만이라도 꼭 웃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시험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앉게 되는 거죠. 면접관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같은 지원자랑 2명, 3명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어떠세요? 박명수 씨가 앉아있는 모습. 좀 약간 소극적이고 비굴해 보이죠? 이러한 느낌보다는 특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다리를 벌린 후에 두 번째는 허리를 기대지 않고 딱 절대 의자에 기대지 마시고요. 약간 의자의 3분의 2만 앉으셔서 기대지 않도록 하시고요. 세 번째, 손의 위치를 보실게요. 첫 번째 다리, 두 번째 허리를 세운다. 세 번째는 손을 이렇게 살짝 주먹을 쥔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죠. 다리를 모으거나 약간 사선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다리를 모아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허리. 세 번째는 손을 치마를 입을 경우에는 저렇게 포갠다.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기자도 카메라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카메라 테스트는 서서 보거나 앉아서 보게 됩니다. 앉아서 볼 때는 이런 자세로 당당하게 허리를 고추 세워서 앉아야 되고요. 그때 포인트는 중요한 것은 카메라를 보기 때문에 저도 좀 종종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셀카 찍으실 때 다 이렇게 당겨서 보시죠. 역시 카메라에도 턱을 약간 당겨야지만 더 예쁘게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보거나 서서 시험 보는데요. 이렇게 서서 시험 볼 때는 마이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마이크의 위치가 내 입 쪽으로 향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사에서 원하는 기자로서, 아나운서로서, PD로서 이미지 어떤 이미지일까요? 우선 방송은 협업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게 되죠.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칠게요.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 기획자가 있어야겠죠?
또 그 기획을 도와주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진행자들도 있고요. 거기에 방송 카메라, 기술, 여러 가지 CG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인관계 능력이 정말 중요하겠죠. 또 적극적이고 또 방송사는 또 새로운 트렌드를 몰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기자로서 어떤 취재 의식도 있고 분석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동시에 또 소통 능력도 있어야겠죠.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직무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품격 있는 방송 언어를 쓸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분야별 어떤 지식과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시험을 보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 중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장에 있어서의 균형 감각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 또한 있어야 됩니다. 가끔 뉴스 보다가 속보가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또한 중요하고요. 여기 무엇보다도 시청자에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있어야겠죠. 기자 역시 품격 있는 방송 언어를 써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기자로서는 문장력이나 기사 작성 능력이 필요하겠죠. 역시 현장에 나가서 중계로 우리가 어디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듯이 이렇게 판단력 또한 중요하고요. 또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PD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창의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작가나 카메라맨, 모든 기술 인력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비뚤어 보는 관점, 그리고 새로운 생각과 개념을 찾아서 재해석하는 창의력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이미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어떠한 이미지가 부족한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상황을 꼭 상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긍정적인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면접장 밖에서도 면접입니다. 인사팀들이 다 있죠. 너무 떠들거나 혼자 개인주의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면접장 밖에서도 면접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보폭을 크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걷도록 하십시오. 앉거나 서서 시험을 볼 때 들어갈 때 모든 걸음까지도 우리 면접관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걷자. 그리고 인사를 할 때도요. 늘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이처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내가 답은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어떠한 점을 강조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면접관을 한 3명에서 4명이 있는데 다 바라보는 능력보다는 한 분 한 분을 다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질문하신 분을 위주로 보고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중간에 계신 분을 보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도 정말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 마무리까지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